가장 비싸진 이름은 누구였을까? 무명전설 결승이 끝난 뒤 진짜 경쟁은 무대 밖에서 시작됐다. 2026년 5월 13일 마지막 방송에서 성리는 총점 4,784점으로 1대 전설이 됐고, 하루는 3,542.3, 0점 장한별은 3,513.8, 2점 황윤성은 3,278점, 07점, 정연호는 3,097.8, 0점, 이창민은 2,963점, 56점, 이룬혜는 2,908.57점으로 탑7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출연료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우승 점수 방송 화제성 영상, 조회수 팬덤의 이동력 콘서트, 티켓 파워, 현장에서 관객을 붙잡는 힘까지 모두 합쳐져 한 사람의 몸값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오늘의 순위는 공개 계약서가 아니라 방송 직후 확인된 점수와 조회수, 전국 투어 규모, 공연장 일정, 티켓 가격을 바탕으로 본 출연료 가치 순위다. 먼저 기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무명전설 탑7의 개인 행사비와 방송 출연료는 소속사나 제작사가 공식 금액으로 공개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아무 근거수 없이 누가 얼마를 받는다고 단정하면 이야기가 아니라 소문이 된다. 그러나 시장이 몸값을 판단하는 방식은 꽤 분명하다. 2026년 2월 25일 MBN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무명전설은 매주 수요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되며 99명의 남자 트롯 도전자들이 이름 하나를 걸고 경쟁한 프로그램이었다. 5월 13일 최종회는 유료 가구 기준 9.3% 순간 최고 10.1%까지 올라갔고, 실시간 문자 투표에는 114만 명이 몰렸다. 총점 5,000점 중 국민 참여 점수만 3,200점이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출연료는 노래 실력만으로 오르지 않는다. 돈을 내고 움직이는 팬, 휴대전화를 들고 투표하는 시청자, 공연장까지 찾아오는 관객이 있어야 오른다. 7위는 이룬혜다. 최종 점수 2,908.57점, 결승 순위 7위. 숫자만 보면 탑7의 마지막 자리지만 출연료 가치에서 이룬혜가 가진 무기는 분명하다. 그는 가장 낮은 순위로 탑7에 합류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 서사가 강하다. 결승 무대 7갑사는 2026년 5월 18일 오후 2시 기준 MBN 뮤직 채널에서 11만 회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됐다. 11만 회라는 숫자는 탑3와 비교하면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트롯 행사 시장에서 지역 축제와 중장년 관객에게 익숙한 선곡, 담백한 감정 전달, 부담 없는 무대 매너는 꾸준한 섭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룬혜의 강점은 폭발보다 안정이다. 대형 콘서트의 중심보다는 지역 행사, 실내 공연, 팬 미팅형 무대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타입이다. 그래서 현재 가치는 7위지만 일정이 쌓일수록 가장 조용히 몸값을 올릴 수 있는 후보이기도 하다. 6위는 이창민이다. 최종 점수 2,963.56점, 결승 순위 6위. 이창민은 단순히 무명전설에서 새로 발견된 참가자가 아니다. 이미 대중에게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던 인물이고 무대 경험이라는 확실한 자산이 있다. 결승 무대 빈지게는 2026년 5월 18일 오후 2시 기준 16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창민의 출연료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은 안정적인 라이브와 현장 대응력이다. 행사 주최 측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름값은 있는데 무대가 흔들리는 가수다. 반대로 이창민처럼 방송 경험과 무대 경험이 함께 있는 가수는 위험 부담이 낮다. 그는 탑7 안에서 점수는 6위였지만 행사 시장에서는 진행자와 관객 사이의 공기를 빨리 읽는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 6월부터 시작된 전국 투어에서 여러 도시의 관객을 직접 만나면 방송 점수와 다른 방식의 신뢰가 쌓인다. 출연료는 팬덤의 크기만이 아니라 취소 없는 신뢰, 라이브의 안정성, 공연 시간 채우는 능력에서도 오른다. 5위는 정연호다. 최종 점수 3,097점, 80점, 결승 순위 5위. 정연호의 결승 무대 한마는 대동강은
같은 기준으로 14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조회수만 보면 이창민보다 낫지만 정연호가 가진 무기는 진한 감정선이다. 트롯 시장에서 감정선은 단순한 장점이 아니다. 지역 축제, 효 콘서트, 기업 행사, 어버이날 무대, 고향 축제 같은 자리에서는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한 곡으로 관객의 마음을 눌러주는 가수가 더 강할 때가 많다. 정연호는 바로 그 영역에서 몸값이 만들어지는 인물이다.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름을 알리지 못한, 가수부터 전설이 되지 못한 유명 가수까지 다시 무대에 세웠다. 그 안에서 정연호는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를 넘어 사연을 노래에 실을 수 있는 가수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출연료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큰 장점이다. 왜냐하면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가수가 아니라 관객이 다시 듣고 싶어 하는 가수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위는 황윤성이다. 최종 점수 3278.07점, 결승 순위 4위. 황윤성의 결승 무대. 빈소는 2026년 5월 18일 오후 2시 기준 11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단순 조회수만 놓고 보면 탑7 중 중하위권처럼 보이지만 황윤성을 4위로 보는 이유는 무대 상품성 때문이다. 행사 시장은 발라드형 감성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축제 무대에는 관객의 시선을 한 번에 잡는 외형적 에너지 표정, 제스처, 리듬감, 분위기, 전환 능력이 필요하다. 황윤성은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진다. 트롯 경연에서 오래 기억되는 참가자는 대개 두 종류다. 한쪽은 눈물로 기억되고 다른 한쪽은 무대 장악력으로 기억된다. 황윤성은 후제 가깝다. 탑7 전국 투어가 2026년 6월 13일 안양체육관 정관장 아레나에서 시작되고 6월 20일 창원 컨벤션 센터,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로 이어진다는 점은 황윤성에게 특히 중요하다. 큰 공연장은 작은 표정이 아니라 큰 에너지로 관객을 움직여야 한다. 이런 무대에서 황윤성은 출연료를 증명할 기회를 얻는다. 3위는 장한별이다. 최종 점수 3513.82점, 결승 순위 3위. 장한별은 탑3라는 타이틀만으로도 행사 섭외에서 강력한 명함을 얻었다. 결승 무대 그대 내 친구여는 2026년 5월 18일 오후 2시 기준 32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숫자는 의미가 크다. 탑7 중 성리와 하루, 다음으로 높은 조회수이고 결승 점수도 3위다. 다시 말해 장한별은 심사와 대중반응 두 영역에서 모두 상위권을 기록했다. 출연료 시장에서 가장 좋은 유형은 논란이 적고 설명이 쉬운 가수다. 장한별은 바로 그렇다. 방송을 못 본 사람에게도 탑3 3513.82 점, 결승 무대 32만 회라는 숫자를 제시하면 섭외 명분이 선명해진다. 또한 장한별은 무대에서 감정과 기술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타입이다. 과하게 울리지 않으면서도 듣는 사람을 붙잡고 안정적으로 고음을 처리하면서도 이야기성을 잃지 않는다. 이런 가수는 단독 행사는 물론 합동 콘서트에서도 가치가 높다. 단체 무대에서는 튀어야 하고 솔로 무대에서는 버텨야 하는데 장한별은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가능성이 크다. 2위는 하루다. 최종 점수 3542.3, 0점, 결승 순위 2위. 하루의 결승 무대 100년의 약속은 2026년 5월 18일 오후 2시 기준 41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하루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2등이라서가 아니다. 그는 방송 내내 무명 다크호스로 불렸고 마지막까지 성리를 위협할 만큼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루의 서사는 출연료 시장에서 매우 강력하다. 외할머니와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담아 노래한 결승 무대는 단순한 경연곡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로 소비됐다. 이런 무대는 조회수가 오래 간다. 팬덤이 단순한 호감에서 응원으로 바뀌기 쉽고 응원이 실제 공연장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114만 명이 참여한 문자 투표에서 하루가 마지막까지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점은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지표다. 하루는 아직 더 커질 여지가 크다. 완성형 스타라기보다 성장형 스타이고, 성장형 스타는 팬들이 함께 키운다는 감각을 준다. 이 감각이 커질수록 출연료도 따라 올라간다. 1위는 성리다. 이 순위의 정점은 결국 성리다. 최종 점수 4,784점, 총점 5,000점 만점 기준으로 압도적인 우승이었다. 2위 하루와의 차이는 1,241.70점이다. 단순히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결승에서 확실하게 이름을 새긴 차이다. 성리의 결승 무대 애가는 2026년 5월 18일 오후 2시 기준 76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탑7 결승 무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성리에게 붙은 1대 전설이라는 타이틀은 행사 시장에서 매우 강하다. 우승자라는 단어는 설명이 필요 없다. 포스터 한 장에 성리, 무명전설, 우승자 1대 전설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 관객의 이해가 끝난다. 그는 2012년 K-팝 아이돌로 데뷔한 뒤 14년의 무명 시간을 지나 트롯 정상에 올라섰다는 서사도 갖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이력보다 훨씬 강하다. 오래 버틴 사람, 끝내 증명한 사람, 어머니를 향한 마음으로 마지막 무대를 완성한 사람. 이 세 가지 이미지가 겹치며 성리의 출연료 가치는 탑7 안에서 가장 강하게 형성된다. 성리의 몸값을 더 끌어올리는 것은 전국 투어다. 2026 무명전설 전국 투어 콘서트는 6월 13일 안양체육관 정관장 아레나에서 포문을 열고 6월 20일 창원 컨벤션센터, 6월 27일과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로 이어졌다. 창원 공연은 제2전시장과 제3전시장에서 오후 1시와 오후 6시 두 차례로 안내됐고, 티켓 가격은 R석 154만 원, S석 143만 원, A석 12만 1,000원으로 공개됐다. 이 가격은 단순한 콘서트 가격표가 아니다. 탑7의 이름이 실제로 티켓 판매 시장에 올라갔다는 증거다. 방송에서 점수를 받은 가수가 아니라 관객이 돈을 내고 보러 오는 가수로 바뀐 순간이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출연료는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승자인 성리는 투어 포스터와 홍보 기사, 방송 예고에서 가장 앞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시장 몸값도 가장 강하게 평가된다. 출연료를 판단할 때 기자간담회도 빼놓을 수 없다. 2026년 5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쇼킹 K-팝 센터에는 성리, 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혜가 함께 섰다. 이 자리에서 탑7은 단순한 결승 진출자가 아니라 앞으로 2년간 함께 움직일 팀으로 소개됐다. 이것은 개인 몸값에도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한 명의 이름만 팔리는 구조가 아니라 7명이 함께 시장을 넓히고 그 안에서 다시 개인 경쟁을 벌이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단체 콘서트가 성공하면 개인 섭외도 늘고, 개인 섭외가 늘면 다시 단체 브랜드가 강해진다. 성리는 그 중심에서 우승자의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하루와 장한별은 탑3 프리미엄을 나누어 가진다.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혜는 각자 다른 색깔로 빈자리를 채운다. 또 하나의 숫자는 공연 횟수다. 창원 공연만 봐도 2026년 6월 20일 하루에 오후 1시와 오후 6시 두 차례 공연이 잡혔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번 공연한다는 것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다. 관객 수요를 나눠 받을 만큼 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출연자에게는 하루에 2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생긴다는 뜻이다. R석 15만 4천원, S석 14만 3천원, A석 12만 1,000원이라는 가격은 트롯 콘서트 시장에서도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관객이 이 돈을 지불하고 들어온다면 무대 위 가수는 방송용 노래가 아니라 유료 관객용 무대를 보여줘야 한다. 여기서 반응이 좋으면 다음 도시는 더 강해지고 다음 행사는 더 높은 조건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탑7의 출연료 가치는 3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방송 직후의 타이틀 가치다. 이 단계에서는 성리가 가장 강하다. 두 번째 단계는 조회수와 팬덤 반응이다. 이 단계에서는 하루와 장한별이 성리를 추격한다.
세 번째 단계는 투어 이후의 현장 검증이다. 이 단계에서는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혜가 얼마든지 순위를 흔들 수 있다. 방송에서는 1분의 클립이 중요하지만 콘서트에서는 10분, 20분, 때로는 2시간의 체력이 중요하다. 출연료는 바로 그 긴 시간 속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다. 출연료 순위는 결승 순위와 영원히 같지 않을 수 있다. 오늘 기준으로는 성리 하루, 장한별이 가장 강한 탑3로 보인다. 점수와 조회수, 서사와 팬덤 반응이 모두 맞물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 투어가 20여 가토시로 이어지고 안양과 창원과 서울 이후 더 많은 지역 공연이 쌓이면 순위는 흔들릴 수 있다. 어떤 가수는 방송에서는 5위였지만 현장에서 관객 반응이 폭발할 수 있고, 어떤 가수는 조회수는 낮았지만 행사 관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정형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출연료 시장은 잔인하지만 정직하다. 한 번의 우승이 문을 열어주지만 그 문을 계속 열어두는 것은 다음 무대, 다음 관객, 다음 매진 기록이다. 무명전설의 진짜 의미도 여기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1위부터 7위까지 줄을 세운 방송이 아니었다. 2026년 2월 25일 시작된 경쟁은 5월 13일 결승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6월 13일 안양 공연부터 다시 시작됐다. 방송 점수는 과거가 됐고 이제는 티켓 판매와 현장 반응이 새로운 점수가 됐다. 4,784점의 성리, 3,542점 사명점의 하루, 3,513.82 점의 장한별, 3,278 점 07점의 황윤성, 3,097점 8영점의 정연호, 2,963 점 56점의 이창민, 2,908점 57점의 이룬혜. 이 7명은 모두 다른 위치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누가 가장 오래 관객을 움직일 것인가? 누가 방송 이후에도 이름값을 지킬 것인가? 누가 한 번의 화제가 아니라 꾸준한 출연료 상승으로 진짜 전설이 될 것인가? 현재 기준 최고 출연료 가치 1위는 성리다. 2위는 하루, 3위는 장한별, 4위는 황윤성, 5위는 정연호, 6위는 이창민, 7위는 이룬혜로 볼 수 있다. 성리는 우승과 76만 조회수, 하루는 2위 점수와 41만 조회수, 장한별은 탑3와 32만 조회수라는 강력한 근거가 있다. 황윤성은 무대 상품성, 정연호는 감정형 행사 경쟁력, 이창민은 안정적인 경험, 이룬혜는 성장 서사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 결국 무명전설 탑7의 출연료 순위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다. 무대 위에서 증명한 이름이 무대 밖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로 바뀌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다. 지금의 1위가 영원한 1위라는 보장은 없다. 전국 투어가 끝나고 각자의 단독 무대가 늘어나고 지역 축제와 방송 섭외가 쌓이는 순간 이 순위는 또 한 번 뒤집힐 수 있다. 그때 진짜 최고 몸값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무명전설의 두 번째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된다.